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미국 하버드대 로버트 베로 교수는 한국경제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의 소득주도 성장이 과거 한국이 이룬 성장의 과실을 헛되이 탕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임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소득주도 성장은 소득주도 빈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있어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로버트 베로 교수의 영문 기고문을 나름대로 번역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취약하여 급격하게 경기 후퇴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1.8%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장기간에 걸친 높은 평균 성장률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19년 총 고정 투자의 마이너스 약 4% 성장률이다. 이런 투자 위축은 경기 신뢰도 약화와 경기 침체의 지표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나는 아시아 10개 국가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는데 대체로 한국보다 더 가난하지만 그중에는 더 부유한 국가들도 있다. 이들 국가 중에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타이완, 태국, 베트남 등이 포함된다. 이들 10개 나라의 2019년 GDP와 총 고정 투자의 예상 성장률 평균은 각각 4.0%와 3.5%이다. 한국은 이러한 평균치를 훨씬 밑돌면서 GDP 성장률에서 일본과 싱가포르만을 앞지르고 있으며 총 고정 투자 증가율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아시아 전역에서 저조한 수출 증가가 긴축 요인인 것은 사실이다. 즉, 10개국의 2019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0.8%로 한국의 마이너스 1.8%를 약간 상회할 뿐이다. 수치상으로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8%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보다 한국이 더 양호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일부에서 현재 취약한 한국의 성장을 수출 감소 탓으로 보려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약하다. 한국이 GDP 성장률과 총 고정 투자의 측면에서 아시아 역내 평균보다 훨씬 더 나쁜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절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망이 아시아 이웃 국가들보다 두드러지게 악화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선 한국의 포퓰리즘 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예를 들자면 노동시장에 대한 현명하지 못한 규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상한의 급격한 증가 형태, 복지 지출의 확대, 임시,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 포함, 기업과 고소득 개인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이 포함된다. 이는 모두 투자, 생산성, 그리고 경제 성장을 더욱 광범위하게 저해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게 된 이유는 부자들의 소득을 가난한 자들에게 재분배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경제 성장으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작금의 포퓰리즘 정책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룬 놀라운 경제 성장의 결실을 헛되이 함부로 탕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언급하는 대신 소득주도 빈곤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